자, 여러분, 마라톤 대회 준비 꿀팁 오늘 세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회 당일날 하셔야 될 일들 1부 진행합니다. 내일은 2부, 대회 당일날 해야 될 일들이나 꿀팁들 2부, 오늘은 1부 진행합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가볼게요. 그냥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회 당일이 됐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 화장실을 아침에 좀 다녀오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화장실을 쓰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조금 화장실을 집에서 한번 다녀오시고 배변을 하신 다음에 그러고 가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적 화장실 쓰시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집에 있을 때는 아침에는 그렇게 빨리 화장실을 못 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몸을 움직여줘야 또 이제 약간 그런 배변이 원활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화장실 쓰셔도 됩니다. 좀 사람이 많긴 하겠지만 현장에 가셔도 되긴 되거든요. 제가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화장실을 대회장 현장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 위치도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 드린 것도, 현장 가보시면 현장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화장실에 엄청 줄을 많이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마음이 초조해져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지는데 차라리 걸어가시거나 뛰어가셔가지고 화장실 쓰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런 일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화장지, 편의점에서 파는 화장지 작은 거 있죠. 네, 작은 거, 그거 하나를 사가지고 들고 가시면은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실 겁니다. 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회장 가기 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식사는 평소 습관들,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침 식사를 평소에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 생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아침 식사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들, 그런 거 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들 중에서 부담 없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달리기에 좀 도움이 되는 거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평소에 먹어서 몸이 좀 적응해 두면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트밀을 먹고 나가는데요. 달리기 하기 전날 미리 요거트에다가 냉침을 하는,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하죠. 이거 뭐 오나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먹거나, 아니면 조금 추운 날 있죠. 그런 날에 대회 나갈 때는 오트밀을 데워서 뜨거운 물에다가 데워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따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한식을 드시고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잘 드시는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드시는 거 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죽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미역국도 괜찮거든요. 미역국 같은 것들을 드시고 가는 분도 계시고, 된장국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밥에다 같이 해가지고 들고 드시고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것들을 드시면 되고요. 이 대회 당일날 아침 식사는 과하게, 그러니까 많이 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에너지를 적당량 공급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충분한데요. 약간 이제 그 백미밥 같은 경우에는 당 지수가 높기도 하거니와 당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오트밀 먹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오트밀은 천천히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오트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습관 만들어 두시면 적응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아침 식사를 어느 정도 좀 하시고요. 뭐 패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먹는 양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너무 또 많이 드시고 가시면 현장 가셔가지고 배가 아프다든지 막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적당량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회장 나가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준비물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 준비물 체크라는 것이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막 가방 뒤적거리고 찾다 보면은 뭐가 빠뜨렸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찾다 보면은. 그래서 사전에 준비물들을 챙기는 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네, 특히나 처음 마라톤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 대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챙겨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회장 가서 아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니까 미리 리스트를 한번 짜보시고요. 요것도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처음 마라톤 대회 나가실 때는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짐들을 많이 챙기기 마련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마라톤 대회 처음 나가신다 아니면은 뭐 나가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짐 많이 챙겨 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몇 번 대회를 나가다 보면 요런 것들은 내가 챙겨갔지만 막상 안 쓰게 되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요, 많이 가져간다. 혹시 모르니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세요. 이것도 막 줄여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신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패턴에 맞게 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그런 것들 막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이제 그렇게 짐을 챙겨가지고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데, 대회장으로 갈 때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시게 되면 같은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지하철 안에도 보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배번표를 달고 있는 사람, 신발을 딱 봤더니 러닝하러 가는구나 하는 사람, 뭐 버스 안에도 그런 사람 보일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또 처음 나가신 분들이라면 신기하기도 할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간에 달리기를 하러 가네?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낯설어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색다른 또 경험이에요. 그래서 몰래 사진도 찍어 보시고 버스 뒤에서 몰래 와 이렇게 사람 많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찍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즐겁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장까지 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뭐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나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듣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민티런에 보시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회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가능하다면 조금은 일찍 도착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보통 이제 짐을 보관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짐을 보관하는 걸 마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보통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적어 놨을 건데 짐 보관을 시작하는 시간에 도착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여유 있게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도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직접 운전을 해서 자차로 이동을 하신다든지, 뭐 거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한다. 이때는 요거는 이제 훨씬 더 일찍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 차량 가져오는 분이 많아요. 많이 계시고, 주차도 정말 힘든 대회들이 많거든요. 넉넉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차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부득이 가져오셔야 된다고 하면 진짜 그때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이때는 교통 혼잡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나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끝나고 나서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는 경우 많나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가족분이나 친구분이 이제 데려다 주는 걸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은 속편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분들께서 남편이나 아내가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아침에 대회장까지 차 태워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 차를 들고 가시게 되면 차를 들고 가는데 늦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주차를 한다고 기다리다가 혹시나 내가 주차한다고 지금 대회 참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으니까 시간 같은 것들은 조금 일찍 시간을 좀 챙겨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도착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가져오는 짐 같은 것들을 맡기죠. 보관을 합니다. 짐을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짐 같은 것들은 조금 일찍 맡기시는 거 좋습니다. 사실 그 가방 들고 있어 봐야 별로 쓸 일도 없어요. 별로. 그래서 좀 그냥 빨리 맡기고 편안하게 있는 게 좋고요. 나중에 또 뒤늦게 짐을 맡기려고 하면은 짐을 맡기는데도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짐 보관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막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 아니면 반대로 화장실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짐 보관 마감 시간이라면서 방송하고 이러면은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겁니다.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마음 편하게 짐을 좀 챙겨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꿀팁인데요. 여러분들 물을 하나 챙기십시오. 아침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라톤 대회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마라톤 대회에서 레이스 전,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물을 주는 곳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침에 대회 타기 전에 물을 좀 충분히 마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짐 보관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아무튼 대회 전에 가방 맡기고 마실 물이 없게 되면 의외로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레이스를 출발하고 나서도 적어도 5km를 가야지만 첫 번째 급수대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를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초반에 갈증 상태로 달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또 같이 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막 즐겁게 얘기를 나누실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빨리 목이 마를 수 있고요. 갈증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달리기 전에 그 다음에도 목이 마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대회장 가실 때 500ml짜리 작은 생수통 하나 있죠. 뭐 이건 물을 집에서 담아 가셔도 되고 구매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페트병 있죠. 페트병 작은 거 500ml짜리 요거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물을 가져가시고 가방을 맡길 때도 요 물통은 가지고 계세요. 가방에 같이 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목이 마르면은 조금씩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목을 적시는 수준으로 하면서 적당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통은 레이스 출발 직전에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데 버리시면 되니까요. 네,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물통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상당히 정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 맡기고 몸만 가지고 룰루랄라 있는데 달리기 전부터 갑자기 벌써부터 목이 마르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또 긴장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달리기 힘든 거 아니야? 긴장되니까 물통도 하나 작은 거를 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응원하신 분이 혹시나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대회 출발하는 주로 옆에 있는 인도 쪽에서 서가지고 응원하시고 기다리고 하실 텐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라면 조금 아침에 춥다 이런 날은 따뜻한 보호물병 가져가셔가지고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출발할 때 그분에게 딱 건네주고 출발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달릴 수 있으니까 함께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혼자서 가면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대회 나갈 때 이런 것들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 그분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회를 하기 전에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에너지젤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하프 이상의 장거리를 달리기 할 때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셔서 대회장에 나와가지고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보통 한 3, 4시간 정도 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식사를 좀 괜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좀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미리 에너지젤을 하나 정도 먹어 두시고 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전혀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그냥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프 이상의 레이스라고 한다면은 그런 레이스 출발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출발 전 30분 전에 하나 정도는 먹어두는 편인데요. 속이 조금 불편한 날은 그래도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먹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출발 한 30분 전에 하나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런 에너지젤은 평소에 먹던 것만 드셔야 됩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혹은 뭐 대회장에서 만난 분들께서 뭐 에너지젤을 막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받으세요. 안 받는 것도 예의는 아니니까 받으시되 대신에 그게 내가 평소에 드시던 그런 에너지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먹지 말고 그냥 주머니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괜히 드셨다가 나랑 안 맞는 거 먹어가지고 탈라면은 정말 아무도 책임을 못 지니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회장 가셨어요. 가면은 이제 막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서 막 준비 운동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대회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준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운동은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릴이라든지 뭐 스킵 같은 것들이라든지 맨손 체조라든지 혹은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요. 대회장 가보시면은 이제 러닝 코치 하시는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단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음악 막 신나게 틀면서 대회 전에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시면서 따라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근데 요거를 무턱대고 따라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자세들을 따라 하시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신나가지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과도하게 따라 하다가 근육이 늘어나거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관절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달리기 전에 이미 부상을 당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상 하던 준비 운동을 그 현장 가서도 그대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코치들을 아무리 좋은 코치들이 아무리 좋은 걸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평소에 하지 않던 준비 운동은 여러분들에겐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코치분들을 따라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동작의 어떤 크기라든지 가동 범위 같은 것들을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 운동이죠. 근데 두 번째 준비 운동은 달리기라는 겁니다. 마라톤 대회 우리는 달리기를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위해서 그 전에 달리기를 또 한 번 하는 게 조금 이상하신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달리기 전에 달리기를 하는 건 가장 좋은 준비 운동 중 하나입니다. 뭐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10K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1km 정도 달리기를 하는 게 좋고요. 하프 같은 경우에도 한 1km에서 2km 정도 미리 달리기를 하시면 몸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풀코스의 경우에도 미리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준비 운동으로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신에 이제 레이스가 스타트 됐을 때 초반에 한 1km, 2km 정도를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몸을 풀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싶다면은 사전에 미리 달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협력 업체들에서 부스를 막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스들도 여유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레이스 후에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알아보시고 레이스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후다닥 가가지고 기념품 같은 거 받기 위해서, 네,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사전에 선물을 주는 그런 부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짐 보관하시기 전에 빨리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테이핑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부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테이핑을 많이 하셨고 여러분만의 테이핑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테이핑을 받으셔도 괜찮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테이핑을 하시는 분이 마라톤 대회 당일날 가셔가지고 받게 된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역효과를 볼 수도 있고, 어떤 그 테이핑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질감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달리기를 못하거나, 뛰다가 테이핑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신경 써여가지고 달리기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상 얘기 드리지만 안 하던 거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 중에 먹는 거 주는 부스도 있는데요. 달리기 전에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괜히 먹었다가 탈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레이스 끝나고 가져가서 드셔도 충분하니까요. 너무 욕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는요. 필요하면은 앉아서 쉬세요. 대회장 가보면요. 대회장 가시면은 대회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레이스를 출발할 때까지, 아니면 사실 레이스 끝날 때까지죠. 끝나고 나서까지도 사실 우리가 거의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 있어요. 길면은 달리기 전에 한 3시간 동안 서 있고요. 달리기 한동안 계속 우리는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달리기 전부터 몸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리에 막 하체에 피가 쏠리면서 달리기 할 때도 좀 몸이 무겁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과감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앉아가지고 좀 쉬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리에 앉을 때는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지 불편하게 앉는다든지 그렇게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앉아서 좀 쉬시고 달리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도 맡겼고 준비 운동도 했고 좀 앉아서 쉬었고 부스도 가볼 거 다 가봤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래서 물통 하나 들고 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대회 본격적인 레이스를 하기 전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짐을 맡기고 나면 이제 출발 시간이 임박하면 막 안내 방송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코스별로 또 그룹이 있어요. 10K도 A그룹, B그룹이 있고 풀코스도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표시하는 깃발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움직일 텐데요. 자신의 그룹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대기하시면서 물도 조금씩 마시고 몸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오신 분이나 현장에서 만난 분이 있다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요. 출발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계절이나 기온에 따라서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운 날 대회를 나갔다. 그러면은 사실 대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기운이 쪽 빠져요. 햇볕을 계속 맞고 있으니까 아무리 모자를 써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기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줄을 서도 돼요. 물론 그러면 뒤에 서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몸이 축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름에는 더울 때는 최대한 그늘 같은 데서 좀 쉬다가 출발 직전에 빨리 호다닥 가셔가지고 뒤에 서더라도 그렇게 출발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추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데 한 11월 대회부터는 아침에 나가면 굉장히 추워요. 이거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춥거든요. 자, 그럴 때는 제가 몇 가지 꿀팁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대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비, 일회용 우비 같은 것들을 다이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챙겨 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바람을 막아주는 게 주된 역할이지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보온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크잖아요. 공기도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신 분들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는 옷을 한 벌 가지고 가세요. 옷을 한 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것들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에 있는 아주 오래된 옷 있죠. 아주 오래된 옷들 중에서 버려도 전혀 상관없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버리지 말고 몇 개 놔두세요. 챙겨두세요. 그러니까 대회용으로 생각하시고 버린다. 대회 가서 버린다 생각하시고 미리 챙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짐을 맡기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을 대회에 출발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날씨가 추우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옷들 하나를 들고 가셔서 그냥 입고 계신 거 위에다 하나 입고 계시는 겁니다. 입고 계시다가 여기다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위에다가 우비 같은 것도 같이 입고 있으면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입고 계시다가 달리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옷을 벗고요.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거나 아니면 달리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자리 쪽에 던져서 버리시면 됩니다. 우비나 이런 것도 막 던져주면은 스태프들이 다 수거를 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추운데 괜히 막 벌벌 떨면서 계시면은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혈관 같은 것도 수축해가지고 근육도 긴장하고 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버려야 되는 옷들을 한 2벌 정도는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이렇게 대회장 가서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함께 달리실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분들과 끝까지 함께 달릴지 아니면 특정 거리까지 함께 달릴지를 이제 그날 컨디션을 보고 미리 상의를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함께 달리되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해서 몸이 풀리게 되면 그때는 각자의 페이스로 달리는 걸 추천하거든요. 특히나 하프라든지 풀 코스처럼 긴 레이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페이스에 맞추면서 달리는 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돼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같이 달리다가 따로 달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근데 미리 사전에 얘기 좀 하세요. 서로 눈치 보면서 얘기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미리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가는 분이 계시다면 달리기 끝나고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 안 했다가 끝나고 나서 전화했는데 어디야, 너 어디, 여기 어디지 하면서 막 서로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만나자라고 미리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부스를 정하셔도 괜찮은데 대부분 부스는 뭐 이것저것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부스,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부스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만날 장소로 정해두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달리기 전에 그날의 목표를 한 번 더 확정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이번 대회의 목표를 한 번 더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레이스 도중에 목표를 수정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생각을 미리 하지 않고 무작정 레이스를 참가하신다 그러면은 레이스 도중에 뭔가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페이스를 대책 없이 올린다든지 혹은 다른 러너분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월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 때문에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초조해지면서 그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페이스를 올린다든지 혹은 뭐 경쟁 심리 같은 것들이 발동을 해서 갑자기 막 빨리 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목표를 올리든 내리든 거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판단으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회 전부터 미리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근데 사실 또 대회를 많이 나가보시고 경험을 하셔야 또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어쨌든 준비를 한 번은 그래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렸던 건데요. 매직 스펠이라는 걸 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하다 보면 뭐 10K든 하프든 풀이든 다들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리기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매직 스펠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매직 스펠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구호 혹은 응원의 말, 약간 주문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달리다가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귀에 들리게 말을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얘기해도 좋은데 뭔가 그걸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원의 말도 좋고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힘들 때 저희 이제 가족들 이름을 혼자말로 부르면서 순서대로 와이프 이름하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달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장 힘이 좀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레이스를 출발하시면 됩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회 아침에 일어나서 레이스장 나가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얘기를 오늘 좀 드렸는데요. 내일은요, 이제 레이스가 땅 하고 시작한 이후부터 레이스를 하는 순간들, 그럴 때 어떻게 달려야 될지, 각종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 얘기 드리고, 레이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회장에서 할 일, 그리고 대회장에서 집으로 와서 또 그날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히나 본격적인 레이스 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내일까지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